21번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해요. 이게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사실상 뭐냐면 y절편 사이의 차거든. 그렇지 않아? 네. 좀 이따 쓰고 마일, 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거라서 이럴 건가? 마이너스구나. 그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얼마냐면 6입니다. 됐죠? 그 다음 y절편 사이의 거리 알고 싶으면 그냥 x에 0 넣으면 되잖아요. x에 0을 넣으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b는 0이에요. 그런데 두 근의 차, y좌표의 차 알고 싶은 거잖아요. 두 근의 차를 그냥 써요. 두 근의 차는 뭐예요? 여기서는 루트 판별식 하면 되니? 이게 4루트 3이니까 4루트 3이 루트 48이죠. 그죠? 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네요. 왜냐면 여기 관계식에 의해서. 그죠? 네. x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y에 0 넣으면 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잠깐만 a 알잖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일 거예요. 다시 두 근의 차를 쓰시면 되죠. 루트 4 더하기 32니까 6 되겠네요. 별것도 아니죠. 그렇죠? 두 근의 차 공식이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원의 둘레가 직선에 이어서 2등분 된다라고 하면 원의 무게중심을 지나면 돼요. 원의 무게중심 원의 중심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끝입니다. 원의 중심은 3,2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2m은 m-1분의 2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이죠. 여기서 m값의 합은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이다 하시면 되겠죠. 별것도 아니다. 이런 것도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아도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면 시험을 잘 보기가 어렵거든. 바로 생각이 나야죠. 네. 자, 다시 34번으로 돌아와서 자, 상황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원이 있고요. 좀만 더 작게 그릴까? 너무 크다. X축, Y축. 그리고 A는 4,8이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원의 반지름이 4잖아요. 그죠? 예. A는 4,8이다. 여기 4예요. 여기 4고. 두 접선을 그어야 합니다. 접선을 긋죠. 그럼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고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접선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이죠. L1, L2와 C의 접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L1이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P, 여기를 L2라고 하면 여기를 Q라고 할 수 있는 거고, Q 같은 경우에는 좌표가 바로 확인되죠. 4,0일 것이다. 그죠? Y는 마이너스 4가 두 직선과 만난다. Y는 마이너스 4를 그어야 되네요. Y는 마이너스 4를 긋죠. 이렇게 그어지겠죠? Y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이 점을 B, 이 점을 C라고 하자. 여기가 직각인 게 확인되는군요.
삼각형 APQ의 넓이하고 삼각형 PBC의 넓이다. 넓이의 B를 묻는 건데 넓이의 B를 묻는 거라서 쉽게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다. 일단 접선을 먼저 구할게요. L1을. 얘는 m x-4 플러스 8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원에 접하니까 접한다 이용해서 m값 구해볼게요. 아마 이거 구해보시면 m에 관한 1차 방정식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x축의 수식이기 때문에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해볼게요. mx-y 4m 플러스 8은 0이고요 0,0까지 거리를 잽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고 이거를 이렇게 쓰면 돼요. 절대값이라서 그거 막 바꿔도 되거든. 그냥 전체를 다 바꾸기만 하면 얘가 얼마다? 4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1이 돼서 m이 4분의 3인 걸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B의 좌표, 그러니까 C의 좌표는 사실상 원래 알고 있었잖아. C의 좌표는 4,-4일 거 아니야. 그러면 B의 좌표를 알 수 있지. B의 좌표는 저게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4분의 3 곱하기 x-4가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거든. 맞니? 16. 그럼 마이너스 12,-4가 되겠네. 이건 그냥 직선에 대입해서 구하는 거니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문제는 APQ가 문제죠. PBC도 사실 좀 문제가 되긴 하죠. 자, 봐봐. 문제를 푸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꼭 나같이 안 푸도 돼. 내가 하는 게 좀 괜찮을 거야. 여기 있고 여기 이어볼게요. 수선도 내려야 되는데 하나가 내려져 있으니까 어차피 수선 내려봐야 합동인 삼각형 나오니까 하나만 써도 되거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수직이라는 사실이야. 맞아?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거든. 괜찮니? 괜찮지? 근데 얘가 여기가 이미 1대 2대 루트 5란 말이야. 이해 가지? 그치?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K, 여기의 길이를 2K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이것도 1대 2여야 되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뭐가 돼? 4K가 되겠네? 이것도 1대 2여야 되니까. 괜찮니? 괜찮죠? 네. 그리고 1대 2대 루트 5니까 4 루트 5. 뭘 해도 상관없는데 K 값을 사실 구할 수 있죠. 여기의 길이 얼마예요? 8이니까. 길지 않니? 아니 여기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2루트 5K거든요? 2루트 5K가 지금 8이에요. 그럼 루트 5K가 4죠. 그럼 5K 제곱은 16입니다. 그래서 5K의 제곱이 1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길이 가지고 한 겁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네. 자, 다음
저는 이 K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볼 텐데 여기를 이렇게 메꿔요. 여기를 이렇게 막 메꾸잖아? 그러면 얘도 1대 2대 루트 5거든? 괜찮아? 근데 루트 5에 해당하는 게 4K란 말이야. 아까 내가 K 얼마 됐지? 루트 5K가 4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저희가 4K니까 저기 길이는 사실상 뭐냐면 루트 5분의 16이야. 근데 루트 5분의 16을 5로 나누면 5분의 16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5분의 16이고 여기가 5분의 30이야. 괜찮지? 이거는 뭘 할 수 있냐면 P의 좌표를 바로 할 수 있어. 4에서 5분의 30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 그리고 0에다가 5분의 16 더하면 되니까 5분의 16이야. 아주 괜찮은 거 같죠 여러분들? 그죠? 네,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삼각형 APQ S1이라고 했나? S1을 쓸게. S1은 여기의 길이가 이미 8인 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좌표의 차 얼마니? 5분의 4야? 아니다. 5분의 36이네. 그지? S1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분의 32다. 32. x좌표 빼야 되니까 이거예요. S2는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얼마냐면 12예요. S2는 PBC구나.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그럼 5분의 16에 4를 빼면 되니까 5분의 36. 그쵸? 왜 계산 안 하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S1분의 S2잖아요. 그러니까 약분하고 약분하고 나머지만 쓰면 되니까 32분의 36인 것 같거든? 맞아? 네. 그러면 4분의 9인 것 같네요. 그래서 닮음인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문제를 풀고 있죠. 괜찮은 것 같죠? 네. 어떤 비율로요? 비율로만 풀어도 돼요. 그냥 비율로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 안 구해도 돼요. 저도 처음에 안 구했거든요. 그냥 K 제곱 가지고 했지. 근데 뭐 상관없다. 숫자 어렵지 않게 얻어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같은 거는 이제 그만 물어볼 때가 안 됐나? 왜냐하면 이런 도형의 면적을 구하라고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좌표가 있다고 생각해야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C가 0, 마이너스 1, 0,1로 할까요? 상관없어요. 네. 그냥 원점을 기왕이면 여기로 하자. 그래도 편할 것 같죠?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얘는 1,3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준우야 똑바로 앉아볼까?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죠? 사다리꼴의 면적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색칠된 부분의 면적이 최대라는 것은 하얀색 삼각형의 면적이 최소라는 얘기예요. 저건 당연히 언제 최소겠냐면 얘랑 평행이고 원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의 위치에 누가 들어오면 P가 들어오면 그때가 최소일 거야. 그럼 그때가 이 다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냥 삼각형 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저 접선 구해볼까요? CD의 기울기 얼마예요? 1인가? 그럼 저 직선을 그냥 x 더하기 n 이런 걸로 잡고
x-y 플러스 n은 0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가 1이다 가지고 n값 구하시면 되죠.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n이잖아요. 이게 1이면 되니까 n은 그냥 루트 2겠네요. 마이너스 루트 2는 이렇게 아래쪽도 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 필요 없고 루트 2만 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삼각형 여기 P' 해볼게. P' DC의 넓이 얼마니? 2분의 1 곱하기 CD의 길이 2루트 2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길이가 필요하잖아.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있습니다. 얘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얘가 뭐인 거 알아요? y는 x 마인 플러스 2인 거 알아요? 그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x와 y의 개수의 양의 그러니까 제곱의 양의 제곱을 분모해 놓고 상수항에 차만 넣으면 되니까 얘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2-루트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기억해 쓰는 게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점 잡아서 해도 되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실제 최대값은 저 사다리꼴의 넓이가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2에서 방금 구한 삼각형의 면적의 최소값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루트 2가 답이 되겠네. 어렵지 않죠? 그쵸? 네. 뭐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할만하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이런 거는 이제 그만 틀려야지. 이거 나오면 뭐라고 했어? 감사합니다. 이거 나오면 뭐예요? 이거 나오면 뭐냐니까? 이거 나오면 뭐냐고? 성질나네? 이거 나오면 뭐냐니까? 아이패드 뚫리겠다. 이거 나오면 뭐냐고? 제곱의 합 나오면 뭐야? 중선형이 아니야? 성우 맞아 안 맞아? 중선형이 쓰려면 뭘 찾아야 돼? AB의 중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AB의 중점을 찾습니다. 3,4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라는 게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인데 AM의 제곱은 사실상 얼마입니까? 5죠. 5라고 쓰면 되겠네? 괜찮나? 근데 애당초에 PM의 길이라는 건 언제 최소입니까? 여기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5에서 반지를 빼면 최소죠.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16 더하기 5 해서 42가 답이 돼요. 이걸 푸는데 그림이 필요하냐? 굳이 안 필요하죠. 예, 그림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도형 쪼렙인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가 원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 2,6은 여기 있고 4,2는 여기 있다고 하자. 그냥 아무 데나 잡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여기가 뭐 2,6이고 여기가 4,2인데 이제 평면접에서 나온 거하고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P가 이런 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가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점이고 그러면 여기의 제곱 더하기 여기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친구들아? 근데 중선정리에 의해서 여기 중점 M을 잡으면 이게 이제 3,5다 4다 이렇게 하면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인 걸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PM의 최소만 구하면 되는데 항상 원의 중심을 움직이는 점과 다른 점과의 최대 최소는 원의 중심을 이용하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가 당연히 최소일 거냐면 그냥 원의 중심에서 여기를 이어요. 이었을 때 P가 어디에 오면 여기에 오면 최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니까 그 5 빼기 1을 쓴 거라고요. 이해하겠니? 그냥 가급적이면 머릿속에다 그림을 잘 그리는 훈련을 하시고 머릿속으로 내가 그려서 풀려고 하는데 뭐가 되게 혼란스럽다 이럴 때 이제 손으로 그리시면 돼요.
왜냐면 머릿속에도 자꾸 그림을 그려봐야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리는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맨날 손으로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있으면 손으로 꼭 그려봐야만 그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럼 시험 볼 때 좀 분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간단한 그림들은 머릿속에서 커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37번을 보겠습니다. (37번을) 보죠. 원점을 지난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거는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라는 말은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모든 직선은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이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기울기가 루트 3이라서 루트 3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P는 이제 원위의 점이니까 a, b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원위의 점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더 r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수직 나와 있으니까 얘는 m은 루트 3x 더하기 y는 0이 될 겁니다. 얘들 왜 y는 루트 3x라고 적지 않느냐라고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거리 잴 거니까 일반형으로 바로 쓴 거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자, 이제 이 식을 그대로 써보면 PA의 제곱은 당연히 B의 제곱이죠. 그리고 얘는 PB의 제곱은 2분의 루트 3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PC의 제곱은 2분의 루트 3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이러니까 존나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질문을 할 텐데 어차피 가운데 있는 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리수분은 없어져요. 그럼 4분의 6a의 제곱하고 2b의 제곱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6a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만 남는다고. 얘가 분자로 올라오면 6b의 제곱은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 거예요. 이해 됐나요? 그럼 얘가 54라고 했죠. 그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얼마다? 36이라는 얘기니까 양수 r 값은 얼마예요? 6 나오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을 그냥 성실하게 쓰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라서 뭐 이런 거 딱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안 써보고 못 풀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일단 써보긴 해야죠. 됐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접선의 길이가 같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는 접선의 길이가 같다고 좀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 밖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 할 때는 원이 한 개입니다. 근데 이거 원이 두 개잖아요. 예. 당연히 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문제 푸는 거 딱히 어렵지 않은 게 접선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표현하게 되어 있냐면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제곱을 뺀 것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여기 수직이니까. 이해되시죠? 같은 이유로 여기서 원의 중심을 연결하고 이렇게 수선 내리면 여기 수직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1,마일이고 얘는 6,4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접선의 길이의 제곱을 확인해 보면 a-6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 얘는 반지름 3이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 그리고 a-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반지름 1이었나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그냥 1차 방정식 됩니다. 2차 항상 날아가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마이너스 10a 그리고 마이너스 10b
더하기 42는 0이라서 5배 A 더하기 B는 21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이 문제 또한 쉬웠습니다. 그냥 식만 쓰면 풀 수 있는 문제. 그죠? 네. 넘어가도 되겠니? 고마워.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직선이 있고 하나가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고요. 또 하나의 중심이 어디예요? 4,0이죠. 반지름 얼마입니까? 3루트 2죠. 3루트 2는 4보다는 크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원을 대충 너무 대충 그리면 안 되고 최소한 뭐는 만족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보다 좀 넘어간다 이런 건 만족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 네, 중심은 넘어간다.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4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두 접하니까 공통접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공통접선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내가 그렇지만 참 잘 그렸네요. 네. 그 다음에 접점이 있는데 접점도 안 이어보고 문제 풀려고 하면 도둑놈.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접점은 반드시 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접점을 이어줘야죠.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이해를 하셨냐고요?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3루트 2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이 둘 다의 접한다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루트 2가 딱 나오니까 왠지 여기가 45도인가? 이런 강한 의심이 좀 들죠. 그러면 여기는 2여야 하고 여기는 6이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딱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땡큐. 그죠? 예. 그러니까 y는 뿔마 x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그냥 5죠. 던지기 아주 괜찮죠? 그냥 던져요. 괜찮잖아요, 그죠? 예. 루트 1 보고 45도가 안 떠오르면 되겠어요? 떠올라야지. 감사합니다. 물론 mx 플러스 n을 가지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재서 둘 다 이제 거리 하나는 루트 2, 하나는 3루트 2다 해서 연립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계산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늘 말씀드려요. 알았죠? 예, 왜냐면 우리한테 시험 시간은 모자라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해보는 데는 10초도 채 걸리지 않아요. 예, 딱 해보고 오, 까지 안 나온다. 그럼 그때 계산하면 되니까. 41번을 보도록 하죠. A는 6,0이고 B는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0,t를 0,t y축의 점이네요. 지금 두 원이 서로 직교하는 거거든요. 두 원이 서로 직교하는 건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물론 정확하게는 잘 안 그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눈대중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이죠. 대충 어떻게 해야 접선이 수직이 될 것인가 대충 사이즈 봐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은 하게 되네. 아니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저기에서 이미 수직이란 얘기잖냐? 친구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어떻게 포기했냐면 이 교점에서의 접선 얘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수직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틀린 모양입니다. 예. 약간 안수직이네. 근데 뭐 그냥 우겨보죠. 자, 여기가 수직이라면 여기 원의 중심이어야 돼요. 아닐 수 없죠. 여기도 원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닐 수 없죠. 그러면 이 생각을 더 빠르게 하게끔 서로 수직인 두 원은 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의 무엇을 통과하는구나? 중심을 통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해놓고 다음번에 유사한 상황 물어보면 수은아? 아니야 그러지마. 유사한 상황 물어보면 바로 중심을 통과하게끔 그림을 그리셔야겠죠. 고민하다가 오 맞다 중심 지난다 이렇게 하는 건 연습할 때 하는 거라고 시험 볼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이루는데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중심을 안 지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중심을 지나야 되거든. 그렇다. 그 다음에 AP를 지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6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마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가 P예요. P는 0,T. T는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저 위쪽에 있는 거 보는 게 타당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제 뭘 물어보겠어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나 물어보겠지. 그렇지 않아? 예.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A라고 하고 X좌표예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A는 마사보다 작고 B는 6보다 큽니다. 그림에서 확인되시죠? 할 수 있는 게 A-6의 제곱 이게 A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에요. 뭐 한 거냐면 여기랑 여기 길이 갖다 사용한 거예요. 근데 반대쪽 원에서도 길이 갖다 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B 플러스 4의 제곱은 그죠? B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다. 또 쓸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이다. 이렇게 3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고 3원 2차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이제 여기서 소거리 시도를 해야 되는데 A제곱이 날아가니까 T제곱은 36-12A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T제곱은 16 플러스 8B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둘이 같다고 놓으면 AB에 관한 1차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AB에 관한 2차식을 하나 얻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밑에 있는 식은 T의 제곱은 마이너스 AB다. 이게 얻어지겠네.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5는 3A 더하기 2B다. 이거 얻을 수 있고 그죠? 네. 여기에서 AB 더하기 8B 더하기 16은 0이다. 자, T 하나 소거했습니다. 됐니? 이제 대입은 A에 대해 정리해서 대입해도 되는데 얘를 3AB는 5B 마이너스 2B의 제곱이라고 쓰면 어때? 괜찮은 것 같지? 그래서 얘도 3배를 그냥 해버리는 거지. A에 얼마 이렇게 대입하기 싫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5B 마이너스 2B의 제곱 더하기 24B 더하기 48은 0이다. 이게 나오니까 얘를 정리하시면 2B의 제곱 마이너스 29B 마이너스 48은 0입니다. 이때 B는 16만 답이에요. 6보다 커야 돼서 2, 1, 36 이렇게 인수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래서 B가 16이면 A는 마이너스 9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T는 12다 여기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는 여러분 이제 입맛대로 하시는 건데 꼭 저처럼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무지성으로 대입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식을 정리하고 대입하는 것이 연산량이 적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늘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능에서도 굉장히
잔챙이 같은 계산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런 계산에 대한 어떤 최적화된 풀이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자꾸 계산 틀려가지고 반복 계산을 하게 되거든. 인생이 걸려있는 시험에서 반복 계산해가지고 막 2번씩 3번씩 계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한 번 계산해서 답이 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43번을 보죠. 오늘따라 이렇게 되게 다들 정신 혼미한 숙제량이 많아서 밤새다. 진짜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야, 니네가 숙제를 안 했으면 안 하는지 밤을 새는 게 아닌데? 조용히 방정식 쌤이 쉽다며. 쉽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어요? 원방에 비하면 졸라 천사였는데? 그지? 시스템. 원방이 조금 자비가 너무 없었어. 원방에 있는 문제들도 뭐 이렇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정도라는 게 있잖아. 이 새끼들이 진짜 이런 느낌. 계속 연달아서 계속 복잡한 걸 풀다 보면 짜증이 난다고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물론 그 짜증이 나는 것도 내 머리가 후달리니까 짜증이 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머리가 아주 탁월하면 그런 걸 계속 반복해서 풀어도 머리가 딱히 지치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라는 소리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사람들은 존나 극소수예요. 본인들은 아니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보통 개 짜증이 날 겁니다. 예, 저도 짜증 나는데요. 예, 여튼 그렇고 좌표 평면 위에 두 원 C1, C2가 있고 얘들이 움직이는데 C1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 Y축을 따라서 움직이고 C2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이고 Y는 X 위로 움직인다. 실제로 원을 그릴 필요가 있을까 이게? 야 원이 어차피 움직이는데 원 어떻게 그릴 거야? 존나 샤프로 희미하게 해가지고 계속 그리고 있을 거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 하고 있었어? 어머나 죄송합니다. 예, 뭔가 저격하는 건 아니었는데 예.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문제에서 말한 첫 번째 원이 움직인 흔적입니다.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냥 하나 그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어머나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색깔이 칠해질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러하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x가 필요하죠. y는 x를 그어요. 이 새끼는 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예요? 졸라 착한 거지. 왜냐면 이렇게 루트 2가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평행한 직선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안 평행하네? 얘 입장에서 보면 이 길이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을 니네가 쉽게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얘가 말하는 원은 요 사이에서 끼어서 이렇게 슬라이딩 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원이 딱히 필요하진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통으로 지나는 부분의 면적은 여기가 될 것이니까. 됐나요? 어차피 여기의 길이는 2라는 걸 알죠. 그 다음 평행이동 2씩 했으니까 여기가 4라는 걸 알죠. 그래서 답은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도형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걸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니네 이걸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46번 이거는 좀 치사하다. 뭐가 치사하냐면 좀 치사하다. 원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런 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런 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씨, 안 되네. 알겠죠? 그래서 이 점이 x1, y1이라고 하고 이 점이 x2, y2라고 하면 이 원의 방정식, 즉 x1, y1과 x2, y2가 지름의 양 끝인 원을 구하라고 하면 다들 뭐부터 시작합니까? 두 점의 중점을 구합니다. 그게 원의 중심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과 표준형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형태도 있어요. 근데 가르치지도 않고 물어보는 게 좀 짜증나긴 한데, 자 봐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만 밝히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수직인 거 다 알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x-x1 분의 y-y1과 x-x2 분의 y-y2의 곱은 마이너스 1이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x-x1, x-x2 더하기 y-y1, y-y2는 0이다. 이 또한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냥 중심하고 반지름이 잘 안 보일 뿐이지 얘도 원의 방정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하나가 0,0인 형태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약간 대놓고 물어본 건 아니고 봐봐요.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QR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하나 있었다고. 그리고 이 밖에 점 P, A, B를 잡았죠. 그리고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하나를 긋고 또 이렇게 하나를 그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얘가 지금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이 될 거고 미안해요. QR이요. 이렇게 연결해도 수직이 될 거란 말이지. QR 코드요.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실상 Q나 R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Q나 R을 지나는 원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가 0,0이 되는 거니까 x 곱하기 x-a 더하기 y 곱하기 y-b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사전에 알고 있으면 맞는 말이네 이렇게 조금 빨리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모르면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게 뭐라고요? 지름의 양 끝을 알 때 원의 방정식 바로 쓸 수 있는 거. 뭐 중심 같은 거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반지름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거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얘도 원방은 원방이다 이런 얘기죠. 전개하면 일반형이 되겠죠. 네. 그리고 두 원 QR은 다음 두 원의 교점이다. 전개했네요. 전개하면 일반형이 되겠죠. 여기 전개했네요. 예,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 맞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제가 여기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니까 뭐 이런 원이 있겠지. 제법 그럴싸하죠. 그림이 별로네. 제가 이제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의 교점인 거죠. QR은. 이해되시죠? 마지막 두 점 QR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교육과정을 벗어나긴 하는데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냥 이름이 교육과정을 벗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에서 물어보긴 해요. 그냥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명칭을 안 쓸 뿐이야. 알겠지? 자, 극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 이거를 안 배우면 되게 이상한 짓을 하게 되거든? 누구나 그럴 거야. 이건 나도 포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배워야만 좀 이상한 짓을 안 하고 극선을 바로 다룰 수 있게 되는데 봐봐요. 이게 극선의 방정식을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원의 중심은 원점이라고 간주할게요. 인생 원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평행이동에서 원점을 갖다 놓은 다음에 극선 구해서 다시 원래 위치에 갖다 놓으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점이라고 간주할게요. 그러면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밖에 한 점 a, b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생기잖아요. 접점이 생기잖아요. 예. 이 접점을 여기서 제가 PQ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극선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극선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냥 극선에 대해서 내가 배운 바가 없는데 얘를 구하려고 해보면 다 무슨 짓을 하겠어요? 이 기울기랑 여기가 수직이다. 그래서 얘 기울기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저 점이 필요하니까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든 알려고 하겠죠. 한 점을 알아야 문제를 푸니까. 물론 여기 수직이고 수직 뭐 닮음 이용해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거야. 기울기 이용해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배워 쓰세요. 편리하니까. 알겠지? 다만 이 증명을 딱 듣잖아요. 그럼 맞는 말이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 이걸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혼자 생각하는 건 고3 때도 가능하지 않았겠다. 동의하실 겁니다. 알겠어요? 졸라 간단한데, 증명이 진짜 간단하거든?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물론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봐봐요. 여기를 x1, y1이라고 잡아요. 여기를 x2, y2라고 잡아요. 그럼 당신들은 이거하고 이거 구할 수 있죠. 공식이니까. 이걸 L이라고 하고 이걸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L은 뭐냐면 ax1 더하기 by1은 r제곱이야. 맞아 안 맞아? 맞지? M은 뭐냐면 ax2 더하기 by2는 r제곱이야. 여기까지 다 알겠지? 근데 얘네가 뭘 지나요? 잠깐만, 잘못 써놨네. x1x, 죄송해요. 왜 다 끄덕거리고 있어? x1x 더하기 y1y. 내가 다음 게 지금 연결되어 짬뽕 됐어요. r제곱이고, 얘는 x2x 더하기 y2y는 r제곱이야.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다 알고 있잖아. 다음 게 왜 짬뽕 됐냐면 여기다 a, b를 내가 넣는다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가 a, b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식은 ax1 더하기 by1은 r제곱이고, 두 번째 식은 ax2 더하기 by2는 r제곱일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써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증명을 못하거든요. 자, 잘 봐요. ax 더하기 by는 r제곱은 x1, y1, x2, y2를 지난다 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그런데 두 점이 정해졌지. 그럼 직선이 결정된 거지. 얘가 누구예요? 얘 극선. 그러니까 증명이 졸라 쉽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건 개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직선의 결정 조건이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 이게 직선 한정적으로 이렇게 쉽게 증명이 가능한 거지. 자, 결론. 원에서의 극선의 방정식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걸 모양을 잘 봐. 마치 a, b가 원 위에 있다고 치고 원 위에서의 접선을 구한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원 위에서의 접선을 구할 줄 알면 극선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점은 원 밖에 있지. 근데 그냥 원 위에 있다고 치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인지를 하면 이건 평생 잊지를 않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게 적혀있네요. 참이죠.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증명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극선의 방정식을 외워서 쓰시는데 증명도 할 줄 알면 참 좋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답안을 작성할 때 이게 서술형이었다.
근데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왜냐하면 극선의 방정식이니까 라고 하면 너 감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나온 직선인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때 그 증명을 시도할 때 이게 가장 짧고 이게 가장 명료하고 아무도 태클도 걸 수 없어요. 완벽한 증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증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죠. 시간이 벌써 5시가 넘었어? 몰랐네.